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연휴였죠. 그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 그리고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설전, 이 이슈 두 가지가 시장을 좀 크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인데, 사실 지금 지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그쵸? 그러니까 유예됐다, 그 다음에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나스닥 기준으로 최소한 3~4% 이상 상승을 했고, 그 통화가 실제로 이어졌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좀 풀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전에 하던 건데 싸워가지고 안 하다가 그걸 다시 정상으로 되돌린 거잖아요. 물론 정상으로 되돌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추가적으로 들어 올릴 만한 이슈인가 싶었는데 시장은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영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이 무역회담을 갖는다, 뭐 이런 이슈로도 시장이 움찔움찔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이 좀 기대감으로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보다 사실은 이거를 더 묻힐 만한 더 큰 이슈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완전히 좀 갈라섰다라는 거죠. 계기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야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의 세잔을 비판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는, 토요일날 이제 인터뷰가 나온 것만 봐도 트럼프는 이제 머스크랑 잘 지낼 생각이 없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을 많이 잘 바꾸니까 그 말 전체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전체적인 분위기로도 잘 돌아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거나 미국 시장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점 인식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금요일에도 한,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거나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호재로 여길 만한 이슈가 조금만 나왔을 때 단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거든요. 이전 고가를 넘어섰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의 조정폭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고 있죠. 대선 효과 뭐 이런 것들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누가 어떤 대통령에 당선될 줄을 알고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체적인 추세나 시세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다. 따라서 수익 담보는 원래 지수에 지정된 구간에서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구간에서 인버스나 그죠 매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버스를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홀딩에, 그러니까 내가 비중 조절을 하고 홀딩하는 물량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량들은 조심해서 가져간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나 밀리는 게 내려온다라 그러면 2700 아래 정도의 눌림이 오겠지만, 그걸 보고서 역방향으로 굳이 잡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통화가 됐다라고 해서 올라갔고, 재밌는 거는 이때 당시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최근 시장의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이 점점 좀 깊어지면서 조정해 왔다가,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기준은 그 다음날이죠. 이제 뭐 어떻게 둘이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 뭐 했다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랐었던 핑계는 그거였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 뉴스가 왔을 때 살짝 밀렸어요. 그랬다가 바로 올라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매수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위로 밀어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어찌 될지 뭐 그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인데, 이제 실적이 웬만큼 나왔을 때 다시 좀 되밀리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를 매수하라고 나온 레포트를 보게 되면 뭐 10년간의 PER 예상 PER 평균이 36인데 지금이 2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좀 그냥 얼핏 듣기에도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렇다면 10년간 지금의 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만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장률의 곡선은 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뭐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 좀 있다. 뭐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신고가 구간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긍정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 이런 갭자리나 좀 눌려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사실상 좀 더 편하게 뻗으면서 가려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한 번 정도는 메워주고 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게 기술적인 의견이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 고점을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마지막에 좀 더 탄력을 붙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주, 그렇죠? 은행주가 올라오면서 이때도 사실 이 흐름 올라올 때가 이제 히어로가 은행주였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면서 마지막 탄력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올라오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당연히 이 자리는 익절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매수한 거 내줄 거 내주고 나머지 것들 가져가는 거고, 다만 뒤집지는 마시라. 적어도 이 고점 위에서 뒤집어 가지고 272 정도의 눌린 구간을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권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